네, 안녕하세요. 언더테이커 팀의 팀장 정승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 말고는 이제 더 이상 남은 나라가 없거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심층 처분을 위해서 암염에서 기술적으로 적합한 부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했다,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심층 처분을 위해 암염,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캔자스 중심에서 처분시설 설명회를 개발하려는 결정이 기술적 정치적 이유에서 취소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술적인 이유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처분시설 설명회를 가지려고 데몬스트레이션을 가지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 캔자스주는 이 중심에 있어요. 자, 이게 너무 오래된 내용이란데 1958년에서 1971년 사이에 있었던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자, 미국 원자력위원회 71년 74년, 그리고 미국 에너지 조사 및 개발부 75년 77년, 그리고 에너지성 Department of Energy, 이게 이제 77년에서 82년 서로 다른 모함에서의 처분 시설을 위한 기술적으로 적합한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반발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거의 70년대에 다 노력을 했던 거죠. 시작 연도랑 끝난 연도 보면 그 70년도인데요. 이때 어떤 정치적인 반발, 대중적인 반발로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두 개를 들고 왔는데요. 좀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자,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마크, 심볼입니다. 상징 마크인데요. United States of America Atomic Energy Commiss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봐도 원자력위원회 같아 보이죠? 자, 그리고 에너지성입니다. 미국 에너지성 얘기가 앞으로 자주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에너지성이 바로 Department of Energy가 나와 있고 독수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려져 있고 원자력, 태양, 많이 보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에 명시된 대로 에너지성, 에너지성은 세 종류의 다른 모함에서 심층 처분을 할 수 있게 9개 잠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부지를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사용 가능한 부지를 9개를 찾아냈다. 밝혀냈는데 그 중에서 확인된 부지가 그 확인된 것들이 6개의 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6개의 주에서 그런 9개의 부지가 확인이 되었다. 그게 바로 1983년입니다. 자,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은 좀 이따 뒤에서 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에 명시된 대로 에너지성은 5개의 부지를 심층 처분을 위한 그들의 기술적 적합성으로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고 지명함. 그래서 5개의 주에서 부지가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특성 분석. 말 그대로 이제 그 characterization이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특징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특징, 특성 이런 것들을 부지에 대한 특징, 특성을 해석을 해야지 제대로 된 정확한 안전하고 그리고 적합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분시설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성은 5개의 부지를 심층 처분을 위한 그들의 기술적 적합성으로 특성 우승이 가능하다고 지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5개의 주에서 부지가 확인이 되었다. 자, 오른쪽에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 심볼 마크예요. 심볼 마크가 참 독수리가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계속 나오죠, 독수리가.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에 관련된 심볼 마크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5개 부지를 확인했다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에 명시된 대로 심층 처분을 위한 기술적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행해지는 특성 분석의 대상으로 3개의 부지를 에너지성이 권장을 했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선정을 했다. 권장하고 선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바다, 텍사스, 워싱턴 주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85년, 87년. 자, 오른쪽 사진이요.
이 사진이 바로 1985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그 처분을 위한 기술적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특성 분석의 대상으로 부지를 선정했다는 거예요. 뭐 처분 시설을 짓겠다고 결정을 한 게 아니고 그 부지에서의 특성 분석을 하기 위한 대상으로 부지 선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 개정안이 있어요.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거죠. 개정됐다는 거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지 특성 분석이 네바다 육하산으로 한정되었다. 앞서 얘기한 거랑 좀 얘기가 좀 달리 가죠. 앞서 얘기한 데서는 세 개가 네바다, 텍사스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갔는데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네바다에 이제 육하산으로만 한정이 됐어요. 미 의회는 이 부지를 처분 시설로 개발할 것을 승인했다. 자, 미국 의회가 처분 시설로 개발할 것을 승인했지만 지금은 심층 처분 시설로서의 육하산의 부지 개발은 불확실해졌습니다. 지금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이유에서겠죠. 그래서 테스트 사이트로만 남은 거죠. 우측에 보시면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네바다 육하산의 위치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네바다 육하산이 어디에 있냐? 이 지금 이쪽이 이제 미국 지도예요. 뭐 정확히 말하면은 북미 캐나다까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 미국의 요쪽 좌측 하단 쪽에 보시면은 유카 마운틴, 뉴클리어 웨이스트 리포지터리 나와 있죠. 자, 육하산 요쪽을 좀 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카 마운틴 뉴클리어 웨이스트 리포지터리 이렇게 좀 더 확대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뭐 사람이 없는 부위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조금 곤란하죠. 예, 사람이 사는 동네가 주변에 있어요. 뭐 이런 데도 이제 근처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가장 가까운 데를 제가 찾은 데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 사람들이 반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미국을 계속 이어서 볼 건데요. 자, 방사성 폐기물 정책법에 명시된 대로 에너지성은 구성 두 번째 심층 처분을 위해 화강암으로 구성된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 화강암이라는 거를 같이 한번 볼까요?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릇이나 이런 것도 받침대 뭐 이런 것도 화강암으로 된 게 있고요. 뭐 타일, 벽 이런 것도 화강암으로 된 걸 자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미국에서 이제 화강암을 이제 채취하는 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화강암으로 구성된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7개의 주에서 잠재적 부지들이 제한이 되었지만 프로젝트는 두 번째 처분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되었다. 두 번째 처분 시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종료가 되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심층 처분을 위해 부지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런 두 번째 처분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종료가 되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제 미국을 계속 볼 건데요. 자, 에너지성은 멕시코 남동 쪽에서 부지를 초우라늄으로 오염된 방사성 폐기물을 심층 처분하는 방사성 폐기물 격리 시험 시설, 방사성 폐기물 격리 시험 시설 WIPP로 선정했다. 자, 이걸 해석을 왜 이렇게 했냐면 WIPP가 어떤 약자냐면요. Waste Isolation Pilot Plant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웨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냥 폐기물이라고 해도 되지만 당연히 방사성 폐기물을 일컫는 거기 때문에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아이솔레이션 당연히 격리고 파일럿은 시험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랜트는 발전소도 되지만 시설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격리 시험 시설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1998년 환경성은 EPA는 WIPP가 적용 가능한 모든 연방 폐기물 처분 규정들을 준수한다고 인증을 했다. certified 인정을 했다. 인정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설계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오른쪽 사진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피트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미터를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피트 단위를 써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30.48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 해서 미터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50피트 정도 되면 한 700m 정도?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이런 깊이에 대한 기준도 있고, 각 방은 13피트 높이에 33피트의 어떤 너비를 가지고 300피트 정도로 길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하겠죠. 방패장 설계를. 처분 시설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은 샐러드 포메이션 솔트 베드 그 이제 이게 이제 암석층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암이라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모암. 아주 깊은 데다가 묻기 때문에 이러한 단단한 암석층이 있어요. 근데 형성되었다. 이게 100만이니까 1000만, 2억 2500만 년 전에 형성이 된 이제 암석층, 암염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솔트 베드스니까 암염층에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존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분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